노화는 늙은 사람,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 그냥 나이 많은 사람, 사회적 약자, 능력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노인 되는 데는요, 세금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노인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사회적 약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그런데 이쪽에 제3기 인생 사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시니어라고 해요. 앞서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쪽에 노인이 아니고 다 시니어예요. 맞죠? 네, 맞으니까 3번 박수 칩니다. 시작! 박수 안 치시는 사람은 노인이고 박수 친 사람은 시니어입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예, 좋습니다. 몰입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심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 있는 거. 호기심이 없어지면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어떠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도 기분 좋아요.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도 기분 좋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호기심이 생기면 그 일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관심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노인 상담에 관심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배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내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걸 우리는 몰입이라고 해요. 사람이 몰입할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기훈 씨라고 강원도 영월 출생 시인인데 저희 고향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칸나라고 하는 꽃을 보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복지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신뢰사회가 형성되지 않으면 복지 안 됩니다. 부정수급자 무지하게 생겨나고요. 사람을 믿고 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2번째는 뭘 것 같아요? 2번째는 맺힌 거 없이 살고 싶다. 누구하고 원수 짓지 않고 살겠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살겠다. 누구한테 욕먹으면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2번째고요. 3번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도 굉장히 착합니다. 뭐냐면 가능하면 나누면서 살고 싶다가 3번째. 깨닫는 바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원봉사. 우리나라는 보통 한 20명 중에 10명이라고 하면 한 2명 정도가 자원봉사 한다고 하는데 선진국가에는 어르신들이 한 70%가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건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여가상생활도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희망상담. 실제 합니다. 상담이 뭐냐? 훈련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처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면 그 사람을 내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담자. 예, 내담자. 그걸 영어로 하면 클라이언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도록 돕는 과정, 이거를 우리는 상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상담자는 이런 3가지 그 윤리가 지켜야 되는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모르는 데다가 간척하면 안 되네. 그 얘기예요. 모르는 것도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나한테 내담자가 얘기하는 것들은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어떤 유명한 상담사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그 사람 책을 사보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내담자 여성을 성폭행해가지고 잡혀간 적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믿고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상담사의 자질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 자질이 또 있어야 돼요. 아무나 상담사 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경험과 내가 어떻게 상담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상담자 자신을 인정하는 겸손한 것.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담할 때. 야, 나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데 지적질하는 상담은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지적했다가 제 동생한테 엄청 혼났어요. 나이 들어서 잘 안 고쳐지는 게 지적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자꾸 자기 살았던 때하고 비교를 해요. 뭐라 그러죠? 라떼. 라떼를 드시면 안 됩니다. 꼰대야 됩니다. 뭘 드셔야 되냐면 라면을 드셔야 돼요. 라떼는 이래서가 아니라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떼는이 아니고 나라면, 라면입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거 시험에 난 문제라 제가 이런 식으로 날 수 있어요. 어르신 희망 상담에서 고려해야 할 것 해가지고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되살려 희망의 통로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노인 상담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삶 속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당신 잘했잖아. 그거 너는 거기에 재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소망이 뭐니?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지? 이거를 물어보고 그걸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온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고요. 저도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도와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기억이 많이 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기억이 많이 나도록 해서 잘못을 고쳐야 한다. 라고 바꿔놔요. 그런데 뭐가 틀렸죠? 4번이 틀렸습니다. 긍정적인이 앞으로 와버렸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기억이 많이 나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게 틀린 답이에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한 번만 맞히신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때. 상담의 비결. 네, 상담을 잘하면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이 되지 않으면 듣는 거 안 하고 내가 자꾸 말하려고 그러면 상담은 무조건 실패입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담이 성공해요. 제가 여성정책과에 근무를 하면서 아까도 성님의 종사 여성들에 관한 일도 했지만 성폭력, 가정폭력 당하는 사람들 상담해주는 업무를 서울시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상담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담사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잘 들어주면 상담 80%는 성공이다. 여러분들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상담하거나 얘기를 하실 때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면 마음이 열리고 공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보편적인 공감입니다. 나 같으면 안 그러는데 어떻게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수만 명하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꼭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네. 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당신 같은 사람 없어. 당신 특별한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상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 그런 것 같아. 맞아. 너 말고도 그런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상담이 잘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기 있는 상담사가 될 수 있어요. 상담 사례. 지금 저 얘기를 한 사람이 정혜신 박사예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재계나 정치가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그러면 이제 훌륭한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내가 바라보는 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내가 바라보는 나에 집중할 때예요. 타인이 바라보는 나에 맞춰서 살면요, 쓸데없는 행동 많이 합니다. 눈치 보는 일 많이 하고요,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자기 자신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정신없이 살게 돼요. 행동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진심으로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나의 가장 중요한 친구는 니체는 바로 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먼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다듬어져야 된다. 사실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역량이 높아져야 좋은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행복한 상담을 할 수 있어요. 네, 행복의 조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최인철 교수는 가장 좋은 또 행복은 뭐냐면 여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거예요. 기분도 좋고 만족해야 진짜 행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새로 샀다고 하더라도 누가 지나가면서 내 차를 걷어차가지고 키스가 나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차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야 되고, 이 성국 교수는 연대 교수인데 이 박사님은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뭐냐? 지금까지 인간이 생존하고 우리 인류 문명이 발전되어 왔던 기본적인 이유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먹는 것. 그래서 제일 행복할 때는 내가 좋은 사람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겁니다. 행복은 빈도가 더 중요해요. 강도보다. 한꺼번에 왕창 로또를 맞아가지고 벼락 같은 부자가 돼서 행복하다. 굉장히 강도가 센 행복이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려면 좋은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담화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들이 많아져야 그 사람 전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행복에 대한 공부를 수년간 쭉 해오면서 만든 단어가 행복총량제입니다. 행복총량제. 인생을 쭉 살면서 죽을 때 행복해야지 행복한 사람이지 아니에요. 전체 인생을 놓고 내가 보니까 내가 행복했던 날들이 더 많아.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조금 불행하더라고요. 이게 행복총량제입니다. 행복총량제에 관심을 가지면 매 순간마다 행복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실 수 있고요. 매 순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한 상담, 행복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상담에 대한 말씀을 다 드렸고, 좋은 희망 상담자가 돼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가장 키포인트는 오늘보다 내가 내일 조금 더 향상됐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이 상담하는 것이다. 상담의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잘 들어주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고 함께 느끼는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희망 상담의 원칙이고 방법입니다. 약속한 시간이 돼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